이번 시간에는 비레일 툴 바운드리 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레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레일은 단축키 F4를 눌러서 나타나는 서페이스 메뉴에 있습니다. 서페이스, 비레일, 점선 부분을 체크해서 떼어놓고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CV 커브 툴로 커브를 생성하겠습니다. 커브를 생성을 하고 또 커브를 이렇게 생성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C를 눌러서 커브 스냅핑, 마지막에도 커브 스냅핑, 모양을 조금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비레일 1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프로파일 커브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마지막에 생성한 커브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레일 커브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두 개의 레일 커브 클릭을 하는 순간 넙스 서페이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커브의 모양대로 넙스의 표면을 그려줍니다. 이번에는 커브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서페이스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 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트롤 버텍스,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하지만 이 연결된 부분을 제가 조금만 움직인다면 서페이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비레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커브와 커브가 이렇게 붙어야지 생성이 됩니다. 서페이스를 지우겠습니다. 비레일 1은 두 개의 레일 커브와 한 개의 프로파일 커브로 생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커브를 복사해서 모양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부분에 C키를 눌러서 스냅핑, 이 부분도 스냅핑, 모양을 조금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비레일 2는 두 개의 프로파일 커브와 두 개의 레일 커브로 만들어집니다. 비레일 2 클릭을 하겠습니다. 프로파일 커브 두 개를 클릭하면은 두 개의 레일 커브를 선택하라고 나오고 있고, 클릭을 하는 순간 서페이스 표면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커브의 모양을 따라서 표면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레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커브와 커브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역시 떨어지게 되면은 표면이 사라지게 되고, 스냅핑, 붙는 순간 표면이 생성이 됩니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브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에딧 포인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커브에 스팬, 간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개의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에딧 커브, 리빌드 커브, 간격을 5개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이번에는 프로파일 커브도 선택해서 간격을 3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비레일 2, 두 개의 프로파일 커브를 선택하고 레일 커브를 선택하면은 커브의 간격 그대로 표면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커브를 선택하고 컨트롤 버텍스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C키를 눌러서 살짝 떨어졌습니다. 커브와 인접은 하고 있지만 끝나는 부분에 있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아이소팜이 더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떨어진 부분만큼 아이소팜이 추가되었고, 완전하게 끝부분으로 움직인다면 깨끗하게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이동을 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컨트롤 D 그리고 컨트롤 버텍스로 하나 더 생성을 하겠습니다. C키를 눌러서 생성을 했고, C키를 눌러서 커브 스냅핑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커브 스냅핑, 모양을 조금 바꾸고 생성되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만약에
움직인다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을 아예 안 받고 싶으면은 선택한 다음에 Alt Shift D를 눌러서 히스토리를 제거하면은 이제부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모델링을 하시다가 표면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렇게 히스토리를 제거해주면 됩니다. 커브를 하나 더 생성한 이유는 B레일 3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B레일 3는 3개의 프로파일 커브 그리고 2개의 레일 커브,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꼭 3개가 아니라 그 이상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4개, 5개 계속 적용된다는 얘기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1과 2와는 조금 다릅니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프로파일 커브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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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에는 엔터를 치라고 나옵니다. 엔터를 누르고 2개의 레일 커브를 선택하면은 표면이 커브를 따라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커브가 4개가 있다면은 4번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 그리고 레일 커브를 선택해 주시면은 표면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바운드리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서페이스에서 바운드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한 다음에 서페이스에서 바운드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도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B레일 2는 사라졌던 반면에 바운드리는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감안돼서 상관없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바운드리 표면이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레일 2와 유사하지만은 사용법이 더 쉬운 관계로 B레일 2를 사용할 상황이 온다면은 저는 가능하면은 바운드리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B레일은 이 정도로 알아보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odify 그리고 Convert, Nubs to Poly 생성된 것은 Nubs Surface이니까 폴리곤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Nubs to Polygon 여기서 이 Nubs Surface의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폴리곤의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쿼드로 하고 그리고 테셀레이션 메소드는 제너럴 여기서 세 번째 것 이렇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넘버 U, 넘버 V는 1로 하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하면은 폴리곤이 생성이 되었고 이 생성된 폴리곤은 이것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간격이 동일합니다. 3번을 눌러서 확인하면은 간격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ubs Surface를 생성한 다음에 Modify에서 변경을 해줘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urface Boundary 옵션 박스를 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타입 그리고 나눠진 정도를 조절하는 부분이 동일합니다. Surface Boundary 옵션 박스를 열고 이 부분을 폴리곤으로 바꾸면은 이 부분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셋을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폴리곤 그리고 타입은 쿼드 그리고 테셀레이션 메소드는 제너럴 U타입과 V타입은 세 번째 것으로 바꾸고 넘버 U, 넘버 V는 1로 했습니다. 이제는 바운드리 명령어를 바꾸면은 바로 폴리곤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폴리곤으로 바꿨고 옵션 값을 조절해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드리 바로 폴리곤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ubs Surface를 일단 생성한 다음에 변환을 해도 되고 애초에 이 Surface의 옵션 박스를 열어서 이 부분에 조절을 해서 체크를 해서 폴리곤 체크를 해서 바로 폴리곤으로 생성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운드리 뿐만 아니라 전부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리볼브도 여기
폴리곤 체크해서 이전과 같이 바꿔주면 되고, 나머지 서페이스에 있는 명령어들은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비레일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